이 교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R클래스라는 교재가 끝나게 되면은 R클래스라는 교재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S클래스라는 교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부터 시작했으면은 문학 R을 찍고 그 다음에 비문학 R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S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S클래스는 사실상 고3용 전용 교재예요, 얘는. 그래서 S라는 말 자체가 스킬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킬을 써먹으려면 일단 뭐를 해야 돼? 리딩을 해야 돼요. 먼저 읽어야 문제를 풀 때 여유가 생겨가지고 어떠한 기술을 쓰고 뭐 꼼수를 쓰고 뭐 지름길로 가보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문학은 R이랑 S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처음부터 읽을 때 개념어는 문제를 푸는 중간에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 사실상 정말 문학이라는 거는 잘못 짜여진 거거든, 문제의 포맷이. 솔직히 봐봐봐. 우리 뭐 해야 돼요? 문학 볼 때? 감상해야 돼. 혹시 감이 무슨 감자인지 알아요? 이제 알죠? 이제 알아요? 뭐예요? 느낀다야, 느낀다. 얘들아, 느낀다라는 거는 구체적이야? 아니면은 객관적이야? 슬픔이라는 느낌은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죠. 여기서 한 번도 안 슬퍼본 사람이 없죠? 왜 이렇게 춥냐? 한 번도 안 슬퍼본 사람이 없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슬픔이 모두 다 같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하면은 애인과 싸움, 슬프죠? 친구와 싸움, 슬프죠? 그쵸? 근데 그때 이 두 슬픔은 같아요? 없어서 몰라요? 그럼 뭐, 이거 바꾸자 그러면 이제 뭐 부모님, 아니 동생이라고 바꿀게요. 동생도 없을 수 있구나. 부모님이라고 바꿔봅시다. 부모님과 싸웠어. 슬프죠? 친구랑 싸웠어. 슬프죠? 아니 슬픔보다 빡침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그만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잘 봐봐.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당연한 수준의 슬픔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학생이 부모님과 싸운 거랑 B라는 학생이 부모님이랑 싸웠을 때 슬픔이 같냐고. 같을 수가 있어? 정확하게 똑같아? 걔가 느끼는 슬픔이랑 얘가 느끼는 슬픔이 같아요? 유사해도 같진 않죠. 감상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작품을 읽고 재밌다라고 해도 재밌다라고 느낀 게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감상을 물어보면 그런 영역으로 물어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절대로,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상을 물어볼 때에는 뭐를 주게 되냐면은 가이드를 주게 돼 있어요. 그 가이드는 이런 형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땡땡을 참고하여, 땡땡을 바탕으로, 땡땡을 고려하여, 뭐 관점으로, 그러고선 여기에서는 시를 줘요, 시를. 그러니까 방향이 얘를 읽어주고 요거대로 해석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시를 맨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많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까먹었어.
뭐부터 읽으라고? 보기부터 읽으라는 거 말고. 그러니까 보기가 없을 때. 대충 읽는 방법. 대충 읽는 방법. 뭐 단위로 읽어라? 문장의 단위로 읽어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여기서 뭔가 여운을 느끼면서 감상에 젖으면 안 돼요. 네가 오기로 했구나. 둘은 약속을 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무리 대충 보더라도 뭐는 대충 보면 안 돼. 내가 있는 구절은 대충 보시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미리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미리 가 있어. 딱 이거 보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친구 관계다 혹은 뭐 연인 관계다 보면은 누가 센 놈이에요? 너가 센 놈이에요? 내가 센 놈이에요? 미리 간 놈이 센 놈이에요? 아니면은 안 오고 있는 사람이 센 놈이에요? 그치, 우리가 역시 힘의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약자죠. 그쵸? 그래서 약자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발자국이 쿵쿵거린대요. 왜 쿵쿵거려요? 뭐 하고 있으면 쿵쿵거릴까요?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쵸? 모르겠으면 넘겨보세요, 일단.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대.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여러분도 누굴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봤어요, 다 어릴 때. 누구 기다렸어요? 산타. 엄마요? 저는 엄마 안 기다려서 전 산타만 기다려서 산타 기다렸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딱 언제까지 산타가 있는 걸 믿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왜요?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았어요? 나는 현실을 이렇게 조작했거든. 무슨 뜻이냐면 나랑 동생이랑 5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인 거야. 초등 1학년. 그럼 동생은 선물을 받을 나이에 아니에요, 산타에게. 받을 나이죠. 그쵸?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언제 알았어요? 산타가 없다는 걸? 초등학교 3학년 아니에요? 요즘에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유치원 들어가면 알려준대. 아빠가 산타고, 그래서 나한테 말해, 다이렉트로. 너 아빠만 안 되면 안 사줘. 이렇게 딱. 바로 이제, 울고 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몇 살 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현실을 조작했냐면은, 친구들이 다 알려주잖아요, 보통. 그렇게 깨지는 거보다 초등학생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산타 아빠야, 병신아! 이러면서 깨지잖아. 딱 깨지잖아. 근데, 저는 이제 부정했어요. 왜? 그걸 안 믿어서 얻는 불이익이 더 크잖아. 선물을 못 받잖아, 그럼. 아빠가 산타도 말도 뭐가 중요해? 산타가 중요해? 선물이 중요해?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너가 오는 목적이 중요하겠지. 그쵸? 기다려본 사람들 다 알아요.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린 일이 있을까? 레고를 받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위인전 세트 이런 게 왔을 때 빡침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너일 것이었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뀌었잖아. 너였다가가 아니라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랬죠. 그럼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감각 있는 사람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사랑하는 이여 부르네요, 빡쳐서. 여자친구가 맞았어요, 역시.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기다린다 그러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빡쳐서 찾아가죠. 이해됐어요? 어디에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이 교과서에 실리시니까 사랑하는 이여지.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면 뭐야?
개새끼야. 이 정도로 발각하면 되겠죠. 내가 간다. 어디쯤 왔니? 내가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남자친구들은 진짜 잘 들어두면은 주로 남자가 많이 기다려요. 아니에요? 당장 여기 코엑스 있잖아. 코엑스 한번 가보세요. 코엑스 앞에 화장실에 가보세요. 누가 기다려요? 여친을 기다리는 남친. 누구 기다려요? 부인을 기다리는 남편. 아줌마를 기다리는 아저씨. 할머니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표정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빡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무튼 장난이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예요? 기다렸는데 와,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찾아갈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이걸 읽힐 때 특히 이걸 연인관계로 읽는 게 적절하겠죠? 왜 적절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사랑하는 이야. 근데 얘들아, 문제 봐봐. 문제 뭐라 그래요, 갑자기? 민주주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열망이 담겨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데는 고통이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다. 어때요? 감쪽같이 지금 너를 뭘로 바꿔놨어요? 민주주의로 바꿔놨죠. 이거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해석이 올바르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딨어?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 보면서? 아, 이 오지 않는 너는 민주주의구나.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봐봐. 그럼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기다리는 동안, 아, 화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선구자군. 이런 걸로 돼요?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저 발자국이 민주주의가 오는 발자국인지 자기를 진압하러 오는 경찰인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감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거를 멋지게 쿵쿵이라 그랬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는 뭐대요? 위에 오는 쿵쿵거리는 소리랑 대비되는 작은 소리죠. 그래서 뭐예요? 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 있으면, 뭐 개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황치우 시인이 시장 노트에서 밝힌 게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시상이, 그러니까 모티프라고 부르거든요. 이 시를 어떻게 떠올렸냐면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면서 썼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전세금을 300만 원 빌려야 되는데 진짜 싫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든 자기가 전세금을 내야 돼. 지금 돈이 없잖아. 왜 돈이 없어? 시인이니까. 간단해요. 시인이면 돈이 없어요. 오케이? 돈이 있는데 시인을 하는 거 말고 시인을 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 없어요. 돈이. 그쵸? 300만 원도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물론 그때 300만 원은 오늘 한 3천만 원 되니까. 그래서 후배 기자한테 연락을 한 거야.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겠어요. 형 어디 한 카페에서 한 3시쯤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카페가 아니라 다방이었겠죠. 다방 3시쯤 봐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배를 만나기 위한 그 다방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개새끼가. 뭐지? 근데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카톡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중전화는 전화할 때가 있어요, 맞지? 카톡이 없잖아. 핸드폰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할 수밖에 없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날까지 집세를 은행에 넣지 않으면은 다 거리 나앉게 생긴 거예요. 은행이 몇 시에 닫아요? 6시에 닫아요, 요즘에? 4시. 얼마나 쿵쿵거리겠어요? 좆됐다. 이러면서 지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개새끼, 진짜. 내가 간다, 씨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너를 연인, 아니면은 친구,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더 큰 가치로 확대해서 감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구의 몫이야? 시인이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도 누가 그렇게 감상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38페이지에,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페이지가 어그러졌는데, 이따가 출판사 가서 족쳐야겠다. 지금 짝콜이 바뀌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됐지? 뭐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극적 효과를 위해 앞장을 봐봐 얘들아 이러면서. 1번 문제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1980년대에 창작된 이 시는 표면상 연애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다른 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다. 1년에 네가 오기로 한을 통해 시적 화자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왜 그러니까 시를 볼 때 보기를 먼저 보라는지 알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보기를 먼저 보지 않으면은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그랬어? 이러면서 다시 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민주주의로 바꿔봤을 때 뭐가 틀려요? 정답은? 물론 이게 초딩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닌 걸로 해석하진 않아요. 뭐 갑자기 3번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고 문제가. 키면 덥고 끄면 춥고 알클래스는 표지가 엇나갔고 출판사를 조져야겠군. 아 진짜 빡치게 한다. 내가 실수했을 리가 없지. 제 실수가 아니면 밝힙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책은 이렇게 표지를 일면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제 알클래스 표지 있어요 없어요? 예의 없게 목차부터 시작하죠. 오른쪽에 뚱땡이가 보이고 그쵸? 빡치게 하네. 자, 1번. 민주주의에 대한 화자의 강한 열망이 담겨있군. 얘들아, 이거 강한 열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면 스트롱해? 그런 걸로 답 내지 마. 알겠어? 강한이라는 말을 버리라고. 오케이? 어느 정도가 강한 거야? 혹시나 어느 정도가 강한 거야? 모르잖아요. 그런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데서는. 자, 2번. 가슴이 애리는 일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데 고통이 있다. 애린다라는 건 얘들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고통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렇게 판단하라고요, 편하게. 자, 3번.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 다시 문이 닫힌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자, 봐봐봐. 기대감이 고조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는 좋은 거죠. 언제가 나쁜 거야? 기대가 무너졌을 때가 나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기대가 무너진 순간을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죠. 이해돼요? 시를 해석할 때 절대 1번 같이 이 정도면 강한가? 이렇게 보지 마세요. 뭐 지금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학교에서 내신을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도 그랬을 테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을 테고 고등학교 2학년도 그럴 거고 고등학교 3학년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은 적어도 모의고사는 적어도 낯선 시를 읽어내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를 공부할 때에는 자세히 공부해야 되지만 오늘 처음 만난 시를 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보시라고요. 알겠죠? 자, 한 작품만 더 해봅시다. 두 작품 더 할 거예요.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40페이지 41페이지. 이거 진짜 딱 보고 풀기 좋게 하는데 비문학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원래 소심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게 펄럭거리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만든 건데 미안해요. 보기 나쁘죠. 보기부터 먼저 봤어요? 이 시도 그냥 읽으면은 헤어진 연인의 뭐 시라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못 만난 연인의 시처럼 읽히는데 나같이 해석하면 재밌죠.
통일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은 요거 하기가 어려워서 넣어놨어. 어렵죠? 문장 단위로 안 끊기지 않아요? 끊겼어요? 어느 날 다 풀지 않았냐? 아직 안 풀었냐? 알았어, 조금만 더 줄게요, 시간. 다 푼 사람들은 한번 끊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에서 끊을 거야 라고 한번 표시해봐봐. 쌤이 끊어주는 거랑 똑같은지. 시는 끊어 읽는 게 반이에요. 처음 보는 시를 끊어 읽으려면. 저번 시간 리뷰 같은데. 오, 재밌는데? 자,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 좀 쓸게요. 다이어트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살이 빠지는 바람에 목의 건강이 약해가고 있어요. 진짜야, 농담이 아니야. 자, 봅시다. 어디서 한번 끊어야 되냐면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하고 계속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꿈을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까지 끊어야 되죠. 그쵸? 근데 조건이 지금 두 개죠. 보시면은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 하겠다는 거야? I'm waiting. 웨이팅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그대로. 근데 조건이 있어. 그냥 무조건 웨이팅이야?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날씨예요? 날과 시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들어간 구조를 해석하라 그랬죠. 당신과 내가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날과 시로는 버리고 우리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일단 얘들아 봐봐, 진짜 중요한 게 이건 비문학인 것 같아. 이건 독해야, 독해. 그러니까 나는 시도 이성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볼 때는. 기다리겠다라는 문장은 조건문이에요, 그쵸? 조건문이면은 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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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조건이. 그럼 가장 최초의 발동 조건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문장은 뭐 하면 기다리겠대? 나는 기다리리 위에가 뭐예요? 우리의 꿈이 만나가지고 뭐가 되면은? 비단이 되면. 이렇게. 그럼 비단이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꿈이 만나야 돼.
자, 꿈이 만나려면은 뭐가 돼야 돼? 내가 당신과 만나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나는 기다리겠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뭐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만난다면. 그쵸?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만날 수 있다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뭔가 화려하게 꿈이 만남, 비단이 된다, 이런 꿈이 뭐지, 비단이 뭐지, 이런 거를 궁금해할 때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이거부터 먼저 와닿아야 돼요. 언제 만난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어느 날이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시로 만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기다리는 거죠. 왜? 어느 날 너와 내가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고 되게 미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미련하기가 어디서 기다리겠대요?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 사랑을 춥게 하리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춥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기다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춥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겨울이죠. 겨울은 이 사랑을 춥게 만들 수 있는 존재지만 어떻게 하면은 춥게 만들 수 없어요. 이것도 조건문이에요. 잘 보시면은 어느 겨울인들 우리 사랑을 춥게 하리 라는 말은 어떤 겨울은 우리 사랑을 춥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겨울이 우리 사랑을 춥게 만들 수 없게 하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추운 길목에서 기다려야 돼?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추운 길목이면 춥잖아. 그럼 뭐예요? 그쵸? 사랑을 어떻게 할 때?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래요. 손을 주고 눈을 들여다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꿋꿋이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견디는 것도 지금 보니까 혼자서 견뎌요? 아니에요? 혼자서 견디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은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쉬운 버전 말고 가 보세요. 가. 이번에 가를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한 사연으로 고민하는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연인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연애시로 읽으면은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커뮤니티 사이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특수한 조건들의 사람들끼리 페이지를 형성하거나 클럽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만나는,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 혹은 여자친구가 어학연수 갔어,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남친과 내가 만나서 뭐 우리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글을 하나 올리는 거예요. 나도 기다려요, 나도 기다려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한 슬픔이 이거잖아. 얘도 남자친구가 군대 갔고 얘도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 슬픔이 슬픔에게 손을 주고 있고 그리움이 그리움에게 눈을 보고 있고, 그러면은 뭔가 헤어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나시로 바꿔가지고 이해를 해보세요. 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걸요? 나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조국이잖아, 조국. 그치? 분단이 된 한국, 북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쵸? 그럼 통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들이에요? 한 슬픔과 다른 슬픔은 한 그리움과 다른 그리움은 누가 해당이 돼요? 그치. 이상가족이라고 해석하면 되게 편안하게 해석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꿈은 뭐야? 자, 꿈을 통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비단은 뭐예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빨을 안 닦았니?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화장 안 했지? 글 쓰고 있는 거지. 이게 나는 말했지. 남자들 잘 알아두세요. 여자애가 마스크를 썼다는 소리는 화장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프지 않다. 옛날에 맨날 아파 너는 그랬더니 아니었어. 뭐라 그랬어요, 언니야? 네? 그렇죠. 한반도가 하나의 국토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을, 추운 길목을, 쪼개진 국토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상 가족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뭉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외롭고 길게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를 봤다면은 미음의 외롭고 긴 기다림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요 미음 같은 시어들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긍정과 부정을 모든 걸 다 나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감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되는 시어들이 있어요. 이걸 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외롭고 긴 기다림이. 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끝나면 뭐가 열리니까? 만나서 꿈을 엮을 수 있으니까 이라고 일종의 통가래로 보게 됐을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강하게 부정적으로 보여야 정상인 시어예요. 쉽게 감상한다면? 왜 그럼 이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래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슨 상황이에요? 외롭잖아요. 이해돼요?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썼던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끝나고 있죠. 이해됩니까? 이 시가 어떠신지? 이거는 여러분들 봤더니 이번에 가처럼 해석하는 게 좋아요? 나처럼 해석하는 게 좋아요? 봤더니 굳이 겉으로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가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간단해요. 그냥 뭐예요? 헤어진 연인이 보고 싶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쵸?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꿈을 이루면 좋겠어 라고 돼 있는데 중간 부분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럼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한테 눈을 준다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해석이 요상해지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를 내려고 무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연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인들이 많다라는 말은 비슷한 문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으니까 그 연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이걸 이겨내자라는 시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시처럼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꿈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 나빠, 꿈. 기다림이 끝났잖아. 좋은 거죠? 현실 도피, 좋아요, 나빠요? 현실 도피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슬픔이라는 거는 민족적인 한해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라고 헌지가 되어 있는데 비교하고 있죠. 나보다는 가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가랑 나중에 누가 더 민족이란 말을 쓰기가 적절해요? 나가 적절하죠. 그럼 얘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워버리면 돼요.
자, 그리움의 경우에도 역사적인 전망이라고 했을 때 가의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요? 아니면 나의 민족적인 과제가 더 역사적인 전망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쉽게 3번으로 나옵니다. 자, 4번은 억압적인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라고 했을 때 가보다는 나보다는 가가 아니라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랑의 경우에는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인 용무 너무 쉽죠? 개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가예요? 가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기억은 화자의 긍정적인 지향점을 한 폭의 비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은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뜻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 부정을 매칭 지은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한 폭의 비단은 긍정이었어요, 부정이었어요? 긍정. 추운 길목은 부정. 우리를 춥게 만드는 거니까. 자, 니은과 미음은 역시 뭐예요? 니은이 부정이 되는 순간 미음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죠, 보시면은. 자, 그래가지고 2번도 그냥 조금 넘겨보세요. 다른 게 더 틀린 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시는. 절대 시는 여러분 한 번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3번 디귿하고 리을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라는 말은 좋은 해석이야, 나쁜 해석이야? 좋은 해석이죠? 디귿하고 리을은 손을 잡는다, 눈을 준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넘기면 돼요. 자, 4번에 디귿에서 표현된 행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미음은 좋은 거, 나쁜 거를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미음에 나타난 화자의 갈등이라 그랬으니까 미음을 좋게 해석해서 나쁘게 해석했어. 나쁘게 해석했죠. 이게 여러분 좀 더 확실하게 감상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봐봐봐. 3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좋겠지만 3번에 미음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쵸?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정답이 2번이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4번 해석을 보게 되면은 누구랑 누구냐 이거는? 리을이었냐? 디귿이었냐? 디귿이죠. 디귿과 미음의 해석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아예 여기서는 미음을 뭘로 판정을 지었어요? 부정적인 해석으로 판정을 지었죠. 그쵸? 그렇다면은 아닌데 얘는 긍정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도 답으로 고르면 답이 몇 개가 돼버려요? 2개가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빨리 수정하면 돼요? 아, 그냥 이 선생님은 미음을 뭘로만 바꾸나? 부정적으로만 바꾸나 라고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럼 깔끔하게 답이 뭐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나오지 않게 되죠. 그쵸? 이해돼요? 물론 이게 지금 쉬운 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정 부정을 판단하기가 애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렵게 풀리지 않겠지만 올라가게 되면은 진짜 애매한 시어들이 많아요. 겁나 애매한 시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애매하냐면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끝나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까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가운데에서는 뭔가 같이 들여다보고 같이 손을 주면서 갔으니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감상을 정해줘 버리면은 선지와 선지의 논리 구조를 보세요. 2번이 맞다면 4번도 틀리게 돼요. 그쵸? 2번이 틀리면 4번도 틀리게 돼요. 그럼 복수 정답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이용하면 돼요? 만약에 2번을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4번도 깔끔하게 혼자서만 틀리는 답이 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선진아 알아서 몰랐어. 왜 눈 부비고 있어? 왜 울고 있어? 눈이 갑자기. 자, 한번 봅시다. 42페이지에 상행을 한번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같이. 얘들아, 상행이라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상행이야 아니야? 오케이.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됐어요.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야? 시골에서 서울로 오는 거를, 그치? 위로 오는 걸 상행이라고 부르죠? 그쵸? 자,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날 때, 평택 가봤어요? 평택 어딨냐 근데? 강원도에 있어요? 잠깐만, 너 헷갈려. 잠깐, 평택 경기도에 있지 않아요? 경기도 맞죠? 그쵸? 어쨌든 그 부분을 지날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너란 사람이 나왔죠, 지금. 그쵸? 너는 낯선 얼굴을 발견한대요. 그럼 이 낯선 얼굴이 누구예요? 2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세요. 겁나 웃긴 건데. 기차 타봤어요?
조용한 거 없어. 오늘 아이시스다. 빡쳤다 더 이상. 더 이상의 자비는 없어. 선진아 그래 안 그래? 선진아 기차 타봤어? 근데 왜 대답 안 했어? 여기 선진이가 있고 여기 종현이가 있어. 둘이 모르는 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진짜 모르는 사이로 해볼까? 시연아 선진이 알아볼라. 알고 싶어 알아요? 우성아 선진이 알아볼라. 몰라요. 오케이.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자 봤을 때 이 봐봐봐 이 상황이야. 이 선진이가 차창을 봤어.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했어. 차창이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비치고 있겠죠. 둘 다 비치고 있겠죠 얘네들이. 그치? 그럼 지금 선진이는 얘를 본 거예요? 얘를 본 거예요? 자기 경험을 생각해봐. 차창을 볼 때 보통 비쳐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 아니면 옆 사람을 보니? 옆 사람을 보면 변태죠. 변태 아니에요? 존나 예쁘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코 파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낯선 얼굴은 자기의 얼굴이에요.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잖아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낯선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낯선 얼굴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되게 어렵게 쓰고 있는데 기차 타고 가면서 갑자기 봤어. 차창을. 근데 처음부터 억울하지면 안 돼요. 이 새끼 옆 사람 보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비친 창문을 통해 스토커처럼 옆 새끼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정상인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 밑에 줄까지 읽어보면 그것을 너라고 생각하지 말아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는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느낀 거야? 낯설다라고 느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못생겨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니? 이거야 지금? 아 물론 그런 내용이면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황급하게 달래고 있어. 낯설어 하지 마. 낯선 얼굴을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오징어를 씹으며 맛있겠다.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라고 돼 있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낯선 얼굴의 반대는 누구예요? 낯익은 얼굴이 되겠죠. 그쵸? 황혼 속에서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잠자리처럼 이런 말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잠자리를 본 게 아니야. 뭐를 본 거야?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라고 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요? 뭐 보면서 고개를 끄덕여달래? 지붕과 안테나와 그치?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인스타급 되겠죠? 유튜브 이런 걸 하면 되겠죠? 끄덕여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거를 귀 기울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런 소리들은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듣기 힘든 소리는? 나쁜 소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무슨 소리가 좋은 소리겠어? 듣기 쉬운 소리가 좋은 소리겠죠.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람보르기니의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누가 좋은 거야? 확성기와 확성기에서 나온 노래와 자동차의 소리. 옛날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했죠. 그쵸?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맥주나 콜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되도록이면 개 좋네. 뭐예요? 되도록이면 뭐 하지 말래? 생각을 하지 말아달래요. 놀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만 말해다오. 보다 말을 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닥치라고. 침묵이 어색할 때는 뭘 하라고? 야, 날씨 왜 이렇게 춥냐? 어제 맨시티 경기 봤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산 주식이 또 떨어졌대. 이런 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다오. 팩트입니다. 조교 선생님, 저 선생님 말고 뒤에 오는 선생님 있죠? 뒤에 오는 선생님의 주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직 계산을 발동하고 있는데 무려 개미 같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만든 다음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80만 원이 됐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게 놀랍게도 올라와가지고 16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그게 정상인의 사고 방법이죠.
근데 저 뒤에 있는 선생님 아닙니다. 저 선생님은 똑똑해서 그런 거 안 해요. 이따가 그러니까 까불까불한 형 있잖아. 그 형은 끝까지 자기가 이익을 봤대. 80만 원 이익을 봤대. 역시 문돌이라 말이 안 통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무튼 침묵이 어색할 때는 뭘 얘기하라고요? 날씨, 축구 경기, 뭐 굳이 따지면은 무슨 뭐 뮤직비디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좋죠? 그쵸?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험인데 뭐 어때? 버전을 바꿔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선 보기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5번 보기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부랄. 시에서는 화자의 메시지를 직설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반어는 실제 언어로 표현된 표면적인 진술의 내용과 화자의 내적 표현의 의도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 기법이다. 첫 번째 강의에서 반어법 설명하면서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럼 이 시는 지금 뭘 쓴 거예요? 반어를 쓴 거죠. 작업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가서 다시 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긍정, 부정을 나눴던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거꾸로 뒤집어야 되죠. 이러한 대참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뭐부터 읽으라고? 보기. 알겠어? 왜 읽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보기를? 보기는요, 감상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가보기, 나보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나의 보기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를 연인으로 해석했더니 잘 해석이 안 돼, 가운데가.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꿨을 때? 통일로 바꿨을 때는 스무스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쵸? 보기는 감상을 도와줘요. 이건 또 뭐예요? 뒤통수 맞잖아요. 안 읽다가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낯익은 얼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네 번째 줄에 나오잖아.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게 되는 거죠. 왜 나쁜 게 되냐면요. 지금 봐봐봐.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다시 읽어야 돼요. 보세요. 다시 읽어야 돼. 처음부터. 빨리 읽을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나오잖아요. 그쵸? 좀 낯설어라. 너의 얼굴에.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과 멀리해라.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지 좀 마라. 이런 게 낯익은 얼굴들이 하는 행동이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잠든 뒤의 전파 소리와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라. 확성기마다 울려 퍼져 나오는 힘찬 노래와 람보르기니 소리는 얼마나 끔찍하냐.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다가는 살이 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쵸? 되도록이면은 생각 좀 해라. 놀라울 때는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라. 왜 놀랐는지 설명을 해라.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제발 말 좀 해라. 제발 날씨 이야기, 축구 경기 이야기, 우리 조교 선생님의 떨어진 주식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게 진짜 우리를 이해하는 길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4번의 보기가 나와 있죠. 이 시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화투판, 원색의 지붕, 주간지, 맥주, 콜라, GMP, 가뭄, 시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시인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란 마지막 구절이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됨을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너를 시적 화자이자 청자라고 할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쵸?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적화자는 개인주의 태도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너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보기만 제대로 읽어도 1번은 지울 수가 있어요. 그쵸? 맞는 말이죠. 자기 성찰. 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와 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 성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시에서 자기 성찰은 정말로 많이 나온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별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봄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에 대해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것도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창밖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 거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따라서 성찰이 맞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해석부터 선진이가 몰래 우성이를 훔쳐보는군 이라고 하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번 낯선 얼굴은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의 모습이다. 낯선 얼굴이 긍정적인 인물이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자, 3번 낯익은 얼굴은 부정적인 인물이죠.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번 시적 화자는 낯선 얼굴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네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죠. 그쵸? 제발 그렇게 해! 라고 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좀 희망찬 게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게 나올 거야가 없어요, 지금. 그쵸? 오히려 반어법으로 써가지고 그냥 비판만 날리고 있잖아요. 자, 5번 시적화자는 네가 낯익은 얼굴로 대표되는 삶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 맞죠? 그쵸? 부정적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5번도 거꾸로 보면 괜찮게 나오죠. 기억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고개를 끄덕이라는 거야? 고개를 저으라는 거야? 고개를 저으라는 거니까 문제의식과 마찬가지죠. 자, 2번 사회의 침울한 분위기가 외형적인 경제 발전에 의해 가려져 있다라고 한 게 경쾌하냐라는 거는 끔찍하다라는 뜻이니까 맞는 설명이죠. 자, 디귿은 향락에 탐닉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삶이 결코 즐겁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 즐거운 여행이라는 건 즐겁지 않은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리을은 침묵해다오는 침묵하지 말고 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떠들라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5번도 뭐예요? 이야기해다오는 이야기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야기를 말라는 거죠. 따라서 사소해 보이지만 평범한 일상에도 관심을 기울이자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쵸? 왜냐하면 날씨, 축구, 주식 이런 이야기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지 말고 뭐를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기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짚어본 거예요. 여러분 데일리 프로젝트 볼 때 현대시를 2편을 더 푸게 될 거예요. 세트화돼 있어가지고 꼭 보기부터 보는 연습 먼저 하세요. 절대로 그냥 시부터 들어갔다가는 뒤통수를 오지게 한 대 맞아요. 알겠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수업할 걸 그랬어. 요거 개념까지만 하고 조금 쉽시다. 형상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44페이지예요. 저는 문학의 개념을 빡세게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어차피 쓸 데가 없거든요. 쓸 데가 없고 대신 여러분들이 필요한 단어만 명확하게 전달받기를 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 형상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먼저. 화가 뭐예요? 화. 앵글이에요?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형상은 뭐야? 형상. 형태화. 상태.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형상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죠. 그럼 얘들아, 형상화를 한다는 말은 형상이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쪽에는 무슨 형태야? 형상이 있어, 없어? 형상이 없는 형태죠. 자, 여기는 형상이 있다라는 소리는 구체라는 소리죠. 그쵸? 그럼 이쪽은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자, 그럼 문학에서 형상화한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현실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되는 선지 중에 하나예요.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형상화라는 말이 표현 방법이라는 걸로 알게 됐죠. 그쵸? C는 딱 두 가지의 표현 방법만 공부하면 끝나요. 야, 형체가 있으려면은 형체가 있다. 형태와 상태가 있다라고 돼 있려면 준성아, 뭐가 있어야겠어?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뭘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한 10초만. 구체적인 거의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요? 구체적이라는 말은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한다. 현실에 존재하려면은 뭘로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눈, 또 귀, 또 뭐요? 그쵸. 오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뭘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학에서 형상화 작업 중에 감각화라는 작업은 무슨 뜻이에요? 그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놈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랑은 붉은 빛이다. 사랑은 붉다.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사랑이라는 놈이 현실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물병처럼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아니,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달.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왜 구체예요? 볼 수 있으니까. 만질 수는 없더라도. 그쵸? 바람. 구체예요? 추상이에요? 왜 구체예요? 어떻게 느껴요?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감각화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자, 그럼 감각화의 종류는 몇 개가 있죠? 헐, 아까 했잖아. 감각이 몇 개인데? 6개? 누구야? 어떤 외계인이야? 감각이 몇 개라고 친구들? 5개예요. 오감이에요. 자, 그래서 오감각 하면 뭐뭐 나와요? 시, 청, 후, 미, 촉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제일 민감한 감각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감각이 인간한테 뭐예요? 1번 청각, 2번 미각, 3번 촉각.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히어로죠. 그쵸? 히어로예요. 우리는 사실 시각적으로 제일 민감합니다. 보시면은. 강아지는 그렇지 않죠. 강아지 청각이 더 예민하고 막 그렇잖아. 후각이구나, 후각. 후각이 예민하고 그러잖아요. 박쥐는 청각이 예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시에서. 그래서 아시겠어요? 자,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면 돼요. 형상화를 부여하려면 이미 형상이 있는 물건에 빗대면 되잖아요. 그쵸? 뭐가 있어요? 사랑은 뭐다? 별로 와닿지가 않네. 뭐 할까요? 좋은 걸로 할까? 나쁜 걸로 할까?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 뭐 했어요? 현진아 뭐 했어? 아빠하고 놀았다고요? 알바 가서 놀았다고요? 만화방 가서 놀았다고요? 여자랑 남자랑? 아, 혼자 갔는데 친구가 따라왔어요. 쿨남이네요. 저는 수업했어요. 개우울어요 진짜. 사랑은 솜사탕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형태가 없는 거를 현실에 존재하는 솜사탕으로 지금 비유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라는 거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달콤해가지고 솜사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예요? 그치,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하는 거는 화자의 마음이니까 그냥 이런 표현들 감각이랑 비유가 사용됐으면은 그것이 뭐가 된 거야?
형상화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택지에 뭐를 형상화하고 있어 라는 말만 나오거나 뭐를 구체화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못 찾아. 뭐를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고 넘어가. 그건 비유나 감각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시에서 그 두 개의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를. 되게 간단한 말이죠. 그런 말은 그래서 무조건 맞는 말이야. 왜? 문학은 형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해서 형상화가 안 된 문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를 뭐로 형상화하고 있어 라는 선지를 볼 때에는 뒤에 형상화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믿고 걸으면 돼요. 그런 선지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개념을 조금 한 거예요. 자, 44페이지에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우와, 책 상태가 왜 이러냐? 1, 2, 3, 4 안 써져 있죠. 감각화에 4번만 써 있죠. 지리네? 진짜 뭐지? 내가 빠뜨렸을까? 그럴 리가 없어. 왜?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 진짜야. 철저하지. 이거 1, 2, 3, 4번 써주세요. 1, 2, 3, 4. 4번만 오늘 먼저 보고 조금 쉴게요. 자, 감각의 전이라는 말은 공감각이랑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공감각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감각이 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을 가진 걸 다른 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밑에 한번 보세요. 해질녘 우름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겄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줄을 치냐면 우름이 탄다에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우름이 탄다. 얘들아 봐봐봐. 우름이라는 거는 이미 무슨 감각이에요? 청각이죠. 그쵸? 우름이라는 건 청각인데 탄다 그랬어요. 타는 건 무슨 감각이에요? 일단 그만 하지 말고 청각이에요 그럼? 아니죠. 그쵸? 주로 시각 아니면 후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그쵸? 여기서는 아마 시각이라고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해질녘에 우름이 탄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청각적인 놈을 뭘로 바꿨어요? 시각적인 놈으로 바꿨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 청각의 시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어디 공감각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감각부터 찾는 게 중요하겠죠? 무슨 감각을 찾았어요? 후각을 찾았죠. 그쵸? 후각을 찾았어요. 후각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시각. 어디에 있어요? 시각이. 그냥 내가 아까 시각이 제일 흔하다니까 던지고 본 거야? 달. 달은 시각적인 표현이죠. 바람이 촉각적인 표현이듯이. 그쵸? 달을 뭐라고 표현했어? 향기가 난다고 표현했죠. 달은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실제로? 안 나잖아. 아니, 나겠죠. 달에 가서 냄새 맡아보면 나겠죠. 근데 적어도 이 시인이 쓸 때는 그걸 아마 몰랐을 거야. 자, 그래서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시각의 후각화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피부 바깥의 스미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감각이 발견돼요? 촉각, 또 시각. 자, 그럼 봐봐봐. 순서를 봐봐봐. 시각의 촉각화야, 촉각의 시각화야. 어둠이라고 썼어. 간만에 해볼까? 문법을 테크하겠습니다. 얘는 품사가 뭐죠? 가변어예요? 불변어예요? 형태가 변하는 말이에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친구들. 기본형이 뭐예요? 스민다잖아요. 스민다. 그쵸? 그럼 얘를 기본형으로 바꿔보세요. 스민다. 그럼 이 문장도 어떻게 바뀌어요? 어둠이 스민다 라고 바꿀 수 있죠?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타는 울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둠이 스민다라고 봤을 때 울음이 탄다는 뭐뭐의 뭐였어요? 뭐뭐의 뭐뭐화. 청각의 시각화. 다른 향기롭다는 시각의 후각화. 자 그럼 어둠이 스민다는 시각의 촉각화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 어떻게 찍는지 알겠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신 때 이거는 단골로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좀 알면 좋겠고, 뭐가 왜 복합감각이라고 써놨냐면요, 복합감각은 공감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공감각이 아니다라고 제발 써주세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이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술이 있다. 얘는 무슨 감각이에요? 알 수가 없죠. 혹시 집에서 술 담근다, 아빠가. 술을 담그는 걸 본 적이 있다. 어디서 봤어요? 수학여행 가서? 그러면요? 누가요? 이모부가요? 아, 너 그거 소주에다가 인삼 넣어놓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거 얘기한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술이 익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익은 술을 가지고 거기다가 재료를 넣어놓은 거예요. 제 동생은 셰프거든요. 그래서 조리학과를 나왔어요. 호텔 조리학과를. 걔네 숙제가 그런 거예요. 전통주 담가오기 이런 거예요. 보면은 조리학과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MT 가서도 다른 거랑은 달라. 다른 과는 MT 갈 때 뭐 먹을 거가 완성되는 걸 사갖고 가잖아. 그래서 삼겹살 같은 거 뭐 구워서 먹거나 막 이러잖아.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라 교수들이 식자재를 트럭에 싣고 와요. 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한 50명이 갔다 그러면은 뭐 5명이나 6명씩 한 조로 짠 다음에 콘테스트 열려요. 안주 콘테스트. 그래가지고 교수가 딱 양주 한 병 빵 꺼낸 다음에 우승하는 놈들은 오늘 이걸 먹을 수 있다. 딱 이거예요. 나머지 소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재밌겠죠. 근데 아무튼 동생이 뭐 그런 과에 가가지고 지금 셰프하고 잘 놀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이 방학 숙제를 할 때 이제 술이 익는 거를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물론 저 때문에 이제 그 과제가 F를 받았는데 그거는 동생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왜 망가졌는지는. 술이 익을 때 냄새가 나요. 향이. 진동을 해요, 진짜. 근데 그 향이 나쁘지가 않고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서 한번 열어보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절대 열면 안 돼요. 그게 발효되기 때문에 절대 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생이 막 전기담요에다가 원래 옛날에 아랫목이었지만 그게 없으니까 누룩도 만들고 전기담요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똘똘 술 항아리 감아놓고 이러고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열지 마세요를 Don't open that 이렇게 써놓고 갔단 말이야. 근데 열어보지 말라는 소리 무슨 소리야? 열어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매일 열었어요. 술이 쉬었어요. 공기에 닿아가지고 술이 쉬어서 동생이 역작이 날아갔는데 뭐 지금 다 지난 일이니까 용서해 주겠지. 뭐 이 영상을 볼 리도 없고 그쵸? 지금 마음을 홀가분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F가 나왔어요. 학점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쉰다고 경고문을 더 붙여놨어야 되지 않을까? 열지 마시오. 술이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답답해 보이길래 이렇게 전기 담요도 이렇게 있고 너무 답답해 보여. 그래서 한번 숨 좀 쉬어라 이렇게 하는 건데 맛은 있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먹어봤어요. 숟가락. 그래서 뭐 침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술이 익는 거는 그래가지고 뭘로 알 수 있냐면은 후각이나 정말 그리고 자기가 박쥐과 하면 청각으로도 알 수 있대요. 술이 끓는 소리가 들린대요. 발효가 될 때 뽀글뽀글뽀글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들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허세가 가득한 사람들이니까 피하도록 하세요. 박쥐냐가 어떻게 듣냐? 저녁 놀은 뭐예요? 저녁 놀은? 노을. 뭘로만 확인할 수 있어? 시각으로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술이 익는 건 후각이고 저녁 노을은 시각이니까 시각의 후각화 혹은 후각의 시각화예요? 아니죠. 주체가 달라요. 왜요?
술이 익는 거고 저녁놀이 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선 두 가지의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저녁놀이 타는 거를 시각에 후각화나 뭐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탄다를 시각화로 굳혀놓는다면은 타는 저녁놀은 시각의 시각화기 때문에 감각이 전이되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뭐야? 술은 있고 저녁놀은 타고 있고란 뜻이에요. 이건 그냥 두 가지의 감각을 썼을 뿐입니다. 공감각이 아니에요. 공감각이랑 같은 말은 감각의 전이에요. 그래서 제발 믿고 걸러도 되는 게 감각의 전이를 공감각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따귀한테 때리세요 가서. 알겠죠? 지금은 아마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배울 때에는 공감각이랑 감각의 전이를 다르다고 가르쳐가지고 제가 이거 되게 고민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찾아본 것들이거든요. 공감각 이꼴 감각의 전이에요. 알겠죠? 공감각이랑 복합 감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옮겨 타야 돼요. 하나의 대상이. 알겠죠? 고요히 다무는 고양이의 입술.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고요히. 무슨 표현이야? 고요하다. 청각. 다물었다. 뭐예요? 시각. 어쩌라고. 고양이의 입술이 뭐야? 조용히 닥쳐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끝이네. 그냥 이거는 청각 플러스 뭐예요? 시각. 그래서 복합감각을 공감각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공감각은 나왔을 때 찾기 매우 힘듭니다. 표현법으로 물어봤을 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내신 때 이런 거를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죠? 내신도 도움 돼요 결국엔. 자, 조금 쉰 다음에 소설 파트 한번 들어갈게요.